자, 배기 쪽의 문제인데 여기 엄청 어렵습니다. 개념 기본까지는 그래도 할만한데, 그쵸? 개념 기본까지는 할만한데 개념 적용은 엄청 어려워요. 얘도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는 거고. 자, 일단 용광로에서 산화철을 재련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 개수를.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씩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1씩. 그리고 여기 탄소는 1대1 있잖아. 한 개 있잖아, 원자가. 근데 산소가 두 개인데 여기 한 개잖아요. 그러면 앞에다 2라고 써야 돼. 근데 그러고 나니까 탄소가 두 개가 됐죠? 앞에다 2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러면 탄소 두 개, 산소 원자도 두 개, 산소 원자 두 개 맞죠? 일단 요거 할 수 있습니다. 2대 1대 2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산화철이라고 해요, 산화철.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만나서 철하고 이산화탄소로 되는 반응이고, 이것도 처음에 그냥 한 개씩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FE가 둘이잖아, 2잖아. 그럼 요 앞에가 2 써야죠, 2. 2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지금은 1대1 이렇게 맞죠? 1대1. 산소가 문제인데, 산소가 여기 3개가 있어. 여기는 아직은 1인 거, 여기 아직 1인 거거든요. 아직 1인 건데, 산소가 여기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개 있죠, 한 개? 근데 이거를 4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2로 이렇게 하면, 봐봐, 이런 게 문제야. 탄소가 2개가 되지. 그럼 이 앞에 또 2라고 하겠지. 그럼 2면은 여기가 산소가 또 2지. 이러면은 꼬이는 거야, 이러면. 그쵸? 이러면 미정계수법을 쓰는 거야, 이러면 미정계수법을 쓰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미정계수법은 뭐 하는 거냐면, 철의 원자가, 여기 그 미정계수법 쓸 때는 앞에 개수를 이렇게 문자로 써놓는 겁니다, 미리. 문자로 써놓고 미리. 철이 3D개만큼 있는데, 여기는 F개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곱하기 F니까.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오. 미정계수법 저 앞에서 연습을 안 했거든요. 앞에서 연습 안 했습니다. 이거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해서 정리해요. 산소 원자가 3 곱하기 D죠. 3D. 여기가 2 곱하기 1이지. 2 곱하기 1 2 더한 게 여기에 2 곱하기 G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G랑 이렇게 쓰세요. 잘 몰라도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탄소를 정리하면 여기 2죠. 1 곱하기 2 여기 1 곱하기 G죠. 요렇게 3개씩을 쓰는 거야. 3개씩을 써. 배기 쪽. 원래 미지수가 4개면 식도 4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원래는 못 푸는 건데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비율이어가지고 내가 D를 1이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럼 D를 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D 같은 애를 1이라고 둬야지 분수가 잘 안 나오니까 F로 1이라고 두면 D가 3분의 1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D를 1이라고 하자. 그러면 F가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1이니까. D를 1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3 플러스 2는 2G인데 2가 G래네. 여기 G잖아. 얘 G인 거잖아. 그럼 넘기면 G는 3이네. 3. 그럼 2도 G겠죠? 2도 3이겠죠? 여기다 그거를 내가 계산한 거에다 쓰는 거야. 써보고 점검을 하는 거야. 써보고. 여기다 F는 3. D는 1. 그 다음에 얘가 2가 3, G가 3.
그러면 철은 2개인데 안 맞네. 뭐 틀렸어? F3 D가 1. D가 틀렸나? 아, 내가 처음부터 틀렸구나. 이거 ED가 2D죠? 2D 2D잖아. 2D 3D라고 써놨네.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지. 2D야 2D. 그러면 F는 2죠? 다행히 다른 거에 영향을 안 주네. 그러니까 F는 2죠, 2. F가 2. D가 1이지, 미안. 자꾸 뭐하니? D가 1이고, F는 2죠? 그럼 요거는 철 맞았죠, 철은? 그 다음 탄소 3개에 탄소 3개 맞았죠? 산소가 1 곱하기 3 하면 여기 3개인데, 여기 1 곱하기 3 하면 3개니까 6개죠? 산소. 3이 6, 6개 맞았죠? 이게 맞힌 거야, 이게.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개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탄소 72g을 반응한다. 근데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72g은 원자량의 의미가 원래 12g/몰이에요. 1몰만큼 모이면 12g. 그럼 이게 6이죠, 6몰. 탄소 6몰을 반응하는 거, 탄소. 봐봐라, 이제 탄소를 이게 6몰을 반응해. 이렇게. 그러면 일산화탄소도 몇 몰 나오겠어요? 2대2잖아. 일산화탄소 몇 몰 나오겠어요? 2대2. 6몰 나오죠, 6몰. 맞아요? 네. 6몰 반응하면 6몰 나오죠. 그거를 여기도 6몰인데 6몰 이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원래 재련할 때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얘가 얘랑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산화철을 생성할 때 철은 3대2지, 3대2? 6몰 들어가면 이거 3분의 3, 요거의 3분의 2지? 요거 몇 몰 나오겠어요, 이거? 요게 3분의 2. 4몰 나오겠죠, 4몰? 맞아요? 철이 4몰. 근데 철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56이야, 56. 1몰은 56이다, 이거. 1몰이 56. 4 곱하기 56 하면은 이제 그람수로 바뀌는 거예요. 6, 4, 24, 224g. 사실은 별거는 없어요. 원래는 사실 그냥 비례식이야, 비례식이어가지고. 근데 의미가 얘가 2대 1대 2 이게 화학이야. 2대 1대 1이면 진짜로 2대 1대 1로 다른 거야. 얘가 6몰이 들어가면 얘도 6몰 나와. 여기다 썼어. 3대 2다, 3대 2. 6몰 반응하면 4몰 나와. 근데 4몰이 몇 g이냐? 1몰당 56g. 1몰당 56g. 그러니까 224g. 이런 거를 이제 화학 양론이라고 하고, g을 알아내는 거예요. 진짜로 너네가 무슨 포항제철 이런 데 취직한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일산화탄소 요번에 탄소 그 몇 톤 들어갔다. 그러면 철 얼마 나와야 되니?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야, 진짜. 요번에 그 석탄 같은 거거든요. 코크스를 뭐 몇 톤을 집어넣었다. 철 생산량 얼마냐? 계산할 수 있어. 철 이만큼 나옵니다. 포항제철 계산해서 이제 생산량을 이제 예측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1.2g의 탄소. 이런 걸 딱 보면 1.2g이면 0.1몰이구나 이런 생각이 금방금방 들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10이기 때문에 원자량이 12g이면 1몰이기 때문에 1.2g이면 0.1몰이에요. 0.1몰. 걔랑
근데 이거는 지금 고체다. 얘는 고체. 산소가 들어있는 실린더의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고체 부피는 무시를 해요. 고체가 기체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 6리터는 그냥 산소 다 6리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체는 이제 부피 자체를 무시를 합니다. 이게 기체가 훨씬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도씨 1기압에서 1몰은 30리터다. 근데 얘가 T도씨 1기압에서 6리터지. 1몰이 30리터야. 그 6리터는 몇 몰이야? 5분의 1 아니에요? 5분의 1? 그 몇 몰이야? 얘 몇 몰? 0.2몰 아니에요? 0.2몰? 이런 거를 자꾸 부피 이런 거를 몰수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 이거? 30리터에 1몰이야. 그럼 6리터는 5분의 1 맞잖아요. 그쵸? 네, 5분의 1몰이잖아. 5분의 1몰. 5분의 1몰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여기서 반응식이 안 나왔죠? 네, 반응식은 써야 돼. 탄소와 산소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돼. 계수 1대 1대1인 거 아시겠어요? 1대 1대1이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 반응 전에는 잘 봐요. 반응이 써야 되네. 반응 전에. 반응 전에 몇 몰 있었냐? 얘가 0.1몰 있었고 0.2몰 있었어요. 얘는 반응 전이니까 없는 거야. 얘는 빵. 반응을 해. 반응을 할 때 개수 D로 반응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1대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0.1몰이 없어지는 거. 반응하니까 없어지니까 이렇게 씁니다. 얘 얼마 없어져? 1대1인데? 얘? 0.1 없어지는 거. 0.1. 얘 얼마 생겨? 1대1대1인데? 0.1 생기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 반응 후 0, 0.1, 0.1. 이렇게 이거 쓰는 거 진짜 중요해. 이거 이렇게 써서 풉니다. 네? 네. 고등학생도 다 이렇게 써서 풀어야 돼요. 다 했어요, 이게. 생성된 CO2의 몰수 0.1. 이게 생성된 양이 생성된 거죠. 이게 생성된 거죠. 이게 생성물이죠. 실린더 속의 전체 질량. 전체 질량은 사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탄소의 그 질량만 알아내면 돼. 왜냐면 탄소는 써 있으니까. 0.2 곱하기 산소가 O2인데 분자량이 32야. 32. 16은 원자량이고 산소의 O2니까 2 곱하기 16 해서 32야.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몰이 있으면 32g이니까 여기 곱하면 되고 5분의 1이니까 하여튼 6.4g 이렇게 되겠네. 그쵸? 알겠어요? 0.2면 6.4. 얘는 1.2. 이거 더한 게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질량은. 실린더 속의 물체 전체 질량은 1.2 더하기 6.4. 7.6. 맞죠? 실린더 속의 전체 기체 부피는, 자, 잘 봐라. 고체 부피는 뭐 한다? 무시한다, 무시. 처음에 0.2 있었는데 6리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얘는 뭐예요? 얘 둘은 뭐예요? 둘은? 기체죠, 기체. 반응 후에 몇 리터 있어요? 0.2몰 있지, 0.2몰. 그러면 부피가 6리터로 그대로 일정한 거야. 응?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많으면은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근데 0.2몰인데 6리터잖아. 나중에는 몇 몰이야? 0.2몰이잖아. 똑같잖아. 그럼 6리터 그대로, 6리터 그대로 있는 거지. 어? 기체의 몰수는 부피랑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체의 몰수랑 부피는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 압력 같을 때 온도 압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6리터가 되는 게 맞죠. 한번 자, 연소 반응이다. 친절하게 반응식 써져 있고요. 얘를 xg을 넣었대요. 네, 그다음 얘는 0.5몰을 넣었대. xg을 완전히 연소시켰더니 산소가 6.4g이 반응하지 않고 남았다. 어렵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 일단은 이렇게 여기다 쓰세요. 이렇게 여기다 써. 이렇게 쓰셔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 전에 xg인데 여기에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사실 몰수예요. 몰수입니다. 그래서 xg이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에테인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 에테인의 분자량. 이거의 분자량을 이제 몰리큘러 웨이트라고 해서 이제 m이라고 많이 쓰는데 탄소가 12가 2개가 있고요. 수소가 1이네가 4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24에다 4 더하니까 28이야, 28. 이게 분자량이야, 분자량. 원칙적으로 쓰자면 여기에 이제 그냥 네모몰이라고 할게, 그냥. 네모몰이 있어. 원래는 28분의 x라고 쓰면 되는데, 하여튼, 네모몰이 있습니다. 산소는 몇 몰 있대요? 0.5몰. 0.5몰. 그 다음에 이런 애 아직 하기 전이니까 빵빵 쓰는 거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되었냐면, 산소가 6.4g이 남았대죠. 남았대. 근데 이게 몇 몰인 줄 아셔야 돼, 몇 몰. 몇 몰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32g/몰이 1몰이야. 그래서 32로 나누면 분자량분의 질량을 하면 몰수가 나와요. 이걸 숱하게 하고 있는데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야. 그래서 몰수를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분자량분의 질량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한 거지. 지금 분자량분의 질량 한 거지. 분자량분의 질량. 이게 몰수인데, 몰수. 그럼 얼마겠어요, 얘가? 원래 64분의 32 하면 2잖아, 2. 64분의 30이 2인데 지금 6.4니까 0.2겠죠? 0.2몰이 남았다. 봐라. 남았다. 여기 0.2가 남았다. 반응 후. 잘 봐요. 이거 따라서 하셔야지 늘어요, 실력이. 반응 후 0.2가 남았다. 반응은 얼마 하는 거야, 반응은? 0.3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봐. 3대 1이잖아요, 3대 1. 0.3에. 얘는 얼마 반응해야 돼? 0.1, 0.1 써, 이렇게 0.1,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가 남았다라는 것은 얘가 남았다 이거지. 남았다. 얘는 사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얘가 있었으면, 얘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반응을 하지. 얘가 O2가 0.2가 남았다라는 건 얘는 없다라는 거야 사실은. 얘가 0 되려면 위에 반응 전에 뭐라고 써있어야 돼? 여기 뭐라고 써있어야 돼? 이 0.1, 네모가 0.1이네.
그 다음에 3대 2니까 여기 얼마 생겨야 돼? 3대 2잖아. 3대 2잖아. 0.2 생겨야 돼. 0.2. 그리고 여기 얘가 2대 2야. 얘 0점이 생겼어, 얘는. 0점이 생겨야지. 2대 2인데. 알겠어요? 뭐, 요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번 이제, X가 처음에 몇 그램 있었냐. 0.1몰은 분자량이 28이잖아요. 그쵸? 몇 그램 있었던 거야? 2.8g인 게 맞지? 왜냐면 질량은 봐봐요. 몰수는 분자량보다 질량이고요. 질량은 어떻게 질량? 몰수 곱하기 분자량. 처음에가 0.2몰 1몰, 분자량이 28, 2.8g. 응? 맞죠? 그 다음에 생성된 CO2의 질량 8.8g이다. CO2가 몇 몰이라고 되어있죠? 지금? 이게 몰수거든요, 전부 다. 0.2몰이지, 0.2몰. 0.2몰인데, CO2의 분자량은 C가 12, O가 16인데 2개, 32에다가 12 더하니까 44. 그러니까 이게 1몰이면 44g이라는 소리예요. 44g/몰이야. 응? 약분하면서 8.8g. 응? 자, 지금 기체 밀도는 반응 전이 반응 후에 1.5배다. 자, 중요한 게 기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이 안에 있는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에 넣은 질량이 반응을 해도 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질량 보존 법칙. 근데 부피는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몰수가 몇 몰이 합쳐가지고 0.6몰이죠. 그러니까 반응 전에 질량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1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반응 전에 얘가 합쳐가지고 0.6몰이잖아. 그게 부피랑 같은 의미야. 몰수랑 기체의 몰수랑 부피는 비례관계예요. 두 개 더하면 0.6몰이잖아요. 그쵸? 근데 반응 후에는 다 합치면 몇 몰이야? 이거 다 합쳐야 되거든? 왜냐면 반응 후에 기체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합치면 몇 몰이에요? 0.6몰이죠?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어때야 돼? 밀도가 같아야지. 밀도가 같아야지. 왜냐면 질량 똑같이 있는데 부피 변화도 없잖아. 밀도가 같아야지. 이해 갑니까? 엄청 어렵죠? 3번 바로 3번이고 아주 쉬운 게 없죠. 됐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체 X와 산소가 반응하여 기체 Y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A라도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A가 안 써져 있고, 그쵸? 개수도가 안 써져 있습니다, 지금. 개수가 안 써져 있어.
그 다음에 X와 O2가 실린더에서 있는 반응 전과 X가 모두 반응한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시고 A를 알아내야 돼. A를. 근데 얘가 OH만큼 높이였는데 4H를 줄었네. 줄었죠? 근데 이거 부피가 5대4라는 겁니다. 높이가 이제 밑면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부피비가 5대4고, 부피비는 몰수비랑 같은 거니까 부피비, 몰수비도 5대4인 거야. 자, 근데 O2는 남았는데 X는 어떻게 된 거지? X는 있어요, 없어요? X 없잖아, 그쵸? X는 다 반응한 거야. X는 다 반응한 거야. 128g 어치가 다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128g이 요 Y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런데 Y는 160g이잖아? 그러면 O2는 얼마만큼이 얘로 포함이 됐겠어요? 32g? 그쵸? 왜냐면 질량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Y가 지금 160g이야. 근데 얘가 다 반응했는데 128g이 들어갔어. 나머지 32g은 산소일 거 아닙니까, 산소? 근데 32g이 얼마죠? 32g이? 몇 몰이지, 몇 몰? 1몰 아니야, 1몰이에요. 왜냐면 O2기 때문에 산소 분자의 분자량이 32야, 32. 왜냐면 오면은 16인데 O2잖아. 그러니까 32야, 32. 그래서 얘는 O2는 반응 후에 몇 몰 있겠어요? 3몰에서 1몰 반응하는 거거든. 1몰? 32가 1몰을 반응하는 거니까. 그러면 O2는 몇 몰 있겠어요? 반응 후에? 2몰 있지, 2몰. 맞죠? 2몰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원래 봐봐, 이게 얘가 잘은 모르겠지만 3몰이랑 이거를 더해서 OH야. 얘가 4몰이면 2몰이면 4H야 지금. 그러면은 봐봐요. 얘가 산소가 1몰이 줄어들어 가지고 부피가 H만큼 감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2몰이었어. 얘가 예를 들어서 2몰이었어. 얘도 2몰이야. 예를 들어 2몰. 그럼 이제 합쳐가지고 5몰이 5H고 4몰이 4H면 뭐가 말이 되지. 만약 저렇게 반응하려면은 얘가 없어진 거만큼 얘가 나와야 돼.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얘가 A가 2면 봐봐, 2면 산소가 1몰이 줄었죠. 1몰 줄었습니다. 1몰 줄었는데 전체적인 몰수가 5몰에서 4몰로 감소해야 돼. 요 말이 맞나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2몰이었어. 2몰 반응 전에 얘가 2몰이었어. 산소는 3몰이었어. 얘는 없지. 반응을 해요.
반응하는데 얘가 2대 1대 2로 한다고 할게. 얘가 2몰이 다 반응해. 얘는 이 중에 1몰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지 나중에 2몰이 나오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얘가 얼마가 생겨야 되냐면, 얘가 2몰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몰. 생겼어, 이렇게. 반응 후, 얘는 없어요, 반응 후. 얘는 2몰이에요. 더하면 얼마야, 이게? 4몰이지. 처음에는 몇 몰이었어요? 5몰이죠, 5몰. 어? 그러니까 5몰이 4몰로 되면 부피가 5대 4로 줄어드는 거 맞지? 어? A가 2야, A가 2. A가 2야. 엄청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 분자량은 Y의 분자량은 얼마냐면, 엄청 어렵습니다. Y는 2몰인데, 160이라는 거예요. 어? Y는 2몰에 160이 있다라는 거야. 몰수분의 질량 80이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근데 X는, 잘 봐, X는 2몰 있을 때 128이라는 거야. 어? 2몰 있을 때 128이라는 거예요. 얼마지? 64네요, 64. 1.5배 안 되죠? 1.5배 되려면은 30이 넣어야 되니까 1.5배 안 되죠, 얘가? 이거 틀렸죠, 2번 틀렸죠, 니은. 자, 반응 후 X 실린더에 128g을 더 넣어요. 그러면 Y만 존재하느냐? 아니지. 왜냐면 봐요. 128g 들어오면 산소가 1몰 반응하지. 1몰. 또 들어오면 1몰 반응하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2몰 있는데 2몰이 있었는데 1몰만 반응하면 산소 1몰 남아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것도. 왜냐면 산소도 남아있으니까. 머리가 깨끗했죠. 요런 게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여가지고 그래요, 지금. 다른 거는 다음에 합시다. 이거, 자, 몰농도로 할게, 몰농도로. 이게 좀 너무 어려워, 지금.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이 하기에 너무 어려워. 몰농도로 하겠습니다, 몰농도로. 자, 몰농도. 봐봐, 이제 용액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용액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용액에 이제 일단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용액은 균일 혼합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용해는 잘 섞이는 거야, 사실. 잘 섞이는 거. 우리는 보통은 이제 물에 소금 녹이면 용해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물 분자랑 소금 그 입자랑 이렇게 잘 섞이는 거야. 용해는 잘 섞이는 거야. 자, 그래서 잘 섞여 있는 거를 이제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랑은 조금 의미가 확장이 돼.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보통 액체에 고체 녹이면 용해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공기도 질소와 산소가 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해요. 중학교 때는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지.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 용액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혼합물 중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인 물질을 용액이라고 한다. 균일 혼합물에 공기 있고 소금물 있고요, 설탕물 이런 거 있고요. 그런 거고, 불균일혼합물, 암석 같은 거는 불균일혼합물이에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제 뭐 석영들끼리 모여 있고, 뭐 장석끼리 모여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균일혼합물입니다. 흙탕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용액이 아니야. 이거 용액이라고 하진 않아. 불균일혼합물이기 때문에. 자, 일단 용해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고,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하고, 이때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하고,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질. 황산구리를 녹여가지고 황산구리 용액을 만들어. 근데 물에 녹이면 수용액이라고 해요. 특별히 대부분 물에 녹이긴 하지만 물 말고 다른 용매를 쓸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용매가 물일 때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수용액. 용매는 물이었고 용질은 황산구리 오수화물이고, 녹는 과정은 용해라고 하고 녹아 있으면 용액이 되는 거고요. 용액이었다가 이렇게 용질이 석출되는 경우도 있죠. 석출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개념이기도 하고, 조금 다른 거는 고체 상태의 용액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가 균일하게 잘 섞여 있으면 고체이지만 용액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합금인데 합금. 합금은 용액이 합금. 합금은 균일혼합물이고. 이거는 고체 플러스 액체. 요거는 기체들끼리 모여 있어도 이런 애도 다 용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만약에 보통은 물이 많아요. 물. 그래서 많은 게 용매야. 많은 게 많은 게 용매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물하고 에탄올 더 많네? 많은 게 용매야. 만약에 질소랑 산소랑 섞여 있어. 질소가 더 많지? 그러면은 질소가 용매야. 질소가. 공기 중에서는 용매는 많은 거. 질소. 용질은 산소. 다른 기체. 그렇긴 해. 자, 녹는 것의 원리. 잘 녹는다라는 거는요, 잘 섞인다라는 거예요. 잘 섞여. 근데 원래 니네도 친구들끼리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좀 잘 어울리고 잘 섞이죠? 성질이 비슷해야지 잘 섞이는 거야, 진짜로. 성질이 뭐 안 비슷하면은 안 섞여요. 뭐 초등학교 때 남자 여자 다 그냥 따로따로 놀잖아. 성질이 안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잘 섞이려면 이게 중요해. 이게 끼리끼리 녹아. 진짜로. 분자 세계에서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극성 물질이랑 무극성 물질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끼리, 사실 극성 물질들끼리 그 인력이 강해. 물하고 기름이 있잖아. 그럼 물들의 인력이 강해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섞이지. 그러니까 극성이랑 극성이면 비슷해, 인력이. 그러면 잘 섞여요. 무극성끼리는 잘 섞여요. 근데 극성인 애들은 인력이 더 세. 무극성인 애들보다. 그래서 안 섞이는 이유는 원래 극성인 애들끼리, 얘 때문에 안 섞이는 거야. 얘 때문에.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극성인 애들이랑 무극성인 애들은 잘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 잘 섞이냐 안 섞이냐는 둘의 성질이 어떻냐.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원래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나뉘어지는 애거든요.
그런 애들은 극성인 용매. 극성인 용매가 물이야, 물. 물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이렇게 약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 극성 물질, 이런 거는 극성 용매에 잘 녹아. 극성 용매는 대표적인 게 물이야, 물. 물이 이제 극성 용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물에 잘 녹아. 암모니아도 물에 잘 녹아. 근데 얘가 극성 분자거든, 극성 분자. 염화수소도 물에 잘 녹아. 무극성인 애들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벤젠이나 아이오딘 이런 거 무극성인데 물에 안 녹아요. 이런 애들 물에 안 녹고 뭐 이거 어렵죠. 사이클로의 헥센이라고 하는 애에 녹아. 자, 그래서 용해가 되려면 끼리끼리 얘가 소금인데 얘를 이제 염화나트륨인데 이거를 녹이려면 여기 염화이온이거든요. 염화이온 마이너스성 띄는데 요 수소들이 감싸요. 수소가 플러스성을 떼가지고 이게 염화이온인데 얘가 염화이온인데 요 수소 있지. 요 수소 수소가 플러스성을 떼가지고 얘 감쌉니다. 델타 플러스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여기 산소가 감싸고 있지. 이게 산소거든요. 산소가 감싸는데 산소가 마이너스성이에요. 마이너스성을 띈 산소들이 막 감싸가지고 얘를 하나씩 띄어내요. 이렇게 띄어내면은 너무 작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뭉쳐있으면 눈에 보여요. 뭉쳐있으면. 눈 덩어리가 크니까. 너무 작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녹으면. 그래서 녹이려면, 이렇게 용해를 시키려면, 용매 분자 사이의 인력이나 용질 입자 사이의 이 둘의 인력보다 용매와 용질 입자 사이 인력, 얘가 커야 돼. 커야 잘 녹아요. 얘네들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라는 거는 지네들끼리 뭉쳐있다라는 소리고, 잘 섞이려면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커야 돼요. 이해 가시나? 걔네들끼리 친해야 된다 이거지. 용매나 용질하고 친해야 된다 이거지. 자, 물에 녹는 거를 수화된다라고 말해. 수화되었다. 이러면 물에 녹았다. 이런 거야. 수화되었다. 물에 녹았다. 수화가 잘 되는 애들은 극성 분자. 근데 이게 설탕이 극성 분자예요. 아니면 이온, 요런 애들은 물에 잘 녹아. 왜냐면 물이 극성을 띄어가지고. 물이 극성을 띄는데, 요게 이상하게 써놨지, 요거? 이게 델타 소문자인데, 델타라고 하는 소문자인데, 요거는 이제 부분적인 양전하를 의미해. 부분적인 양전하를 의미합니다. 델타라고 읽으실 때 델타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부분적인 양전하. 하여튼 양전하가 있다 이런 소리고요. 이거는 부분적인 음전하.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얘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산소랑 수소 사이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공유 전자들이. 이게 근데 산소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더 세. 그러니까 이게 얘를 자기네들 쪽으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여기 전자가 원래보다 많아져요. 많아져가지고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근데 여기는 수소는 자기 전자를 좀 뺏긴 거거든, 산소 쪽으로. 근데 양성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원래 원자핵 있잖아. 여기에 이쪽이 델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이쪽이. 근데 이제 이런 거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거는 진짜로 하나를 완전히 떨어뜨렸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쓰는 거고, 얘는 조금 치우치기 때문에 완전히 준 건 아니어가지고 부분적인 음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치우쳐가지고 어렵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더 어려운 건 이제 몰롱도 이런 거긴 하거든요. 또 아까 쳤다가 할게요.